여러분, 혹시 뼈 건강 챙기려고 매일 우유 드시나요? 우유엔 칼슘이 풍부하니까 우유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쳐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유만 믿다가는 골다공증 피하기 어려워요. 사실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은 음식이 따로 있거든요. 한 숟가락만 먹어도 뼈가 꽉 차는 이 음식들을 모르고 계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뼈는 증상 없이 조용히 약해져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거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순간, 그때는 이미 골밀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작은 넘어짐에도 손목이 부러지고 허리뼈가 주저앉아요. 얼마 전에 75세 김순자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10년 넘게 매일 우유 한 잔씩 꼬박꼬박 드셨대요. 우유만 마시면 뼈 건강은 완벽하다고 믿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살짝 미끄러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어요. 병원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시고는 우유를 그렇게 잘 챙겨 먹었는데 하시면서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 주변에 우유보다 훨씬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 음식들은 칼슘 흡수율이 우유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거든요. 오늘 소개할 음식 3가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인데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하루 식단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골밀도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식단만 따라 하시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비싼 칼슘 보충제 없이도 뼈 건강 지키고 골다공증 완벽히 예방할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여러분께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뼈 건강 지키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가족 중에 뼈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우유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음식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드릴게요. 여러분,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유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우유 한 팩에 들어있는 칼슘이 대략 200mg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시니어 분들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은 최소 800mg에서 1000mg이거든요. 그럼 우유를 4팩에서 5팩은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신가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은 흡수율이 30%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100을 먹으면 30만 뼈로 가요. 나머지 70은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져요. 젊을 때는 그나마 소화가 잘 되던 유당도 나이 들면서 분해 능력이 떨어져요. 우유만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유당불내증이에요. 실제로 60대 이상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유당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요. 소화도 안 되는 우유를 억지로 마셔봤자 칼슘 흡수는 더욱 떨어지고 장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문제가 있어요. 우유에는 칼슘은 많지만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다른 영양소들이 부족해요.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K 같은 성분들 말이에요.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벽돌만 잔뜩 갖다 놓고 시멘트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 많아도 제대로 붙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열심히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10년 동안 성실하게 우유를 드셨는데도 골절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뭘 먹어야 할까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고 소화도 잘 되고 뼈 건강에 꼭 필요한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들어있는 음식은 없을까요? 다행히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음식들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음식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우유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음식들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 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부예요. 두부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음식이죠. 그런데 두부가 칼슘 덩어리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특히 칼슘을 강화한 두부 한 모, 그러니까 300g에 들어있는 칼슘이 무려 400mg이 넘어요. 두부의 놀라운 점은 흡수가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두부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이라서 칼슘이 이미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어 있거든요. 게다가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뼈가 약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효과가 있어요. 하루에 반 모에서 한 모 정도면 충분해요. 두부는 정말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조림으로 만들어도 좋고, 된장찌개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두부 스테이크예요. 두부를 두꺼운 편으로 썰어서 팬에 구워주세요. 간장과 마늘, 생강으로 만든 소스를 발라가며 구우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멸치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칼슘 효과가 배가 돼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멸치예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그냥 국물 우릴 때 쓰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국물 우리고 나면 건져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멸치야말로 진짜 칼슘 보물 창고예요. 중간 크기 멸치 한 줌에 들어있는 칼슘이 무려 350mg이에요. 우유 한 팩 반에 해당하는 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흡수율이 42%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멸치는 작은 생선을 통째로 먹는 거라서 뼈까지 다 먹게 되잖아요. 생선뼈에 칼슘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멸치에는 마그네슘과 인이 함께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로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하루에 한 줌만 드시면 돼요. 아침에 반 줌, 저녁에 반 줌 이렇게 나누어서 드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구워서 간식처럼 먹는 거예요. 에어프라이어에 5분만 돌리면 바삭하게 구워져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아몬드예요. 아몬드 20개에는 75mg이 있어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비타민 E가 함께 들어있어서 흡수가 잘 돼요. 아몬드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뼈가 손상되는 걸 막아줘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아몬드가 깨끗하게 치워주거든요.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10개, 오후 간식으로 10개 이렇게 나누어서 드세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볶아서 드셔도 좋아요. 더 좋은 방법은 아몬드를 우유로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우유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유를 뛰어넘는 칼슘 삼총사였어요. 두부, 멸치, 아몬드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잠깐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율을 2배, 3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치 구멍난 주머니를 튼튼하게 기워서 돈이 새지 않게 하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는 타이밍 전략이에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일 때예요.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위산이 활발하게 나와서 칼슘이 잘 녹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아몬드 몇 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밤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두부 한 조각이나 아몬드 몇 개를 드시면 좋아요. 밤에 자는 동안 뼈가 새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칼슘이 있으면 뼈 재생에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조합 전략입니다. 칼슘을 혼자 먹으면 외로워해요. 친구들과 함께 먹어야 힘을 발휘하거든요. 가장 좋은 친구는 단백질이에요. 멸치볶음을 드실 때 달걀 하나 더 넣어서 드세요. 아몬드 드실 때도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요. 온도도 중요해요.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에서 칼슘이 가장 잘 녹거든요. 아몬드 우유도 차갑게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두부도 차갑게 먹지 마시고 조림이나 찌개로 끓여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전략이에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1리터 반은 마시세요. 물이 부족하면 칼슘이 잘 녹지 않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스트레스도 칼슘의 적이에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좋은 음악 듣기, 모두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잠이에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뼈를 새로 만들어 주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전략만 지키시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멸치, 아몬드, 두부를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조합으로,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지금부터 칼슘을 훔쳐가는 나쁜 친구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물통에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붓는 것과 같죠. 첫 번째 칼슘 도둑은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소시지, 햄, 치킨 너겟 같은 가공식품에는 인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인산염이 칼슘과 만나면 칼슘을 붙잡아서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라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우유 한 잔의 칼슘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려요. 오전에 멸치볶음으로 칼슘을 열심히 챙겨 드시고 점심에 라면을 드시면 아침에 먹은 칼슘이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 드시는 건 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가공식품을 드실 때는 최소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는 시간을 두고 드세요. 두 번째 도둑은 과도한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칼슘을 함께 밖으로 내보내요. 특히 현미, 통밀, 콩 같은 거친 곡물을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문제가 돼요. 한 끼에 섬유질을 30g 이상 드시면 칼슘 흡수가 떨어져요. 현미밥 한 공기에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고구마까지 함께 드시면 섬유질이 너무 많아져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거친 음식과 칼슘 음식을 같이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는 현미밥과 나물 위주로 드시고 점심에는 멸치볶음이나 두부조림 같은 칼슘 음식을 드시는 식으로 나누세요. 세 번째 도둑은 알코올이에요. 술을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술을 드시면 뼈 밀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특히 소주, 맥주 같은 술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칼슘 손실이 더 심해요. 완전히 금주하기 어려우시다면 양을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소주 한 잔 정도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술을 드신 날에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다음 날에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챙겨 드세요.
네 번째 도둑은 단 음식이에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요. 이때 우리 몸이 혈당을 낮추려고 칼슘을 소변으로 내보내버려요. 케이크, 과자, 탄산음료, 단빵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탄산음료는 설탕과 인산이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최대 적이에요. 콜라 한 캔이 우유 두 잔의 칼슘을 무력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도둑은 짠 음식이에요.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젓갈류 같은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잘 씻어서 짠맛을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이 5가지 칼슘 도둑들만 조심하셔도 칼슘 흡수 효과가 확실히 달라져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양을 줄이고 시간을 나누어서 드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하루 황금 식단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단만 따라 하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어요. 멸치, 아몬드, 두부를 하루 3끼에 골고루 배치해서 흡수율까지 최대로 끌어올린 특별한 식단이에요. 아침은 하루 중 칼슘 흡수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고 30분 후에 아몬드 10개를 먼저 드세요. 공복에 먹는 아몬드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뒤에 먹을 칼슘들이 더 잘 흡수돼요. 아침 식사는 현미밥 한 공기에 멸치볶음 한 접시, 두부계란찜 한 접시예요. 멸치볶음은 어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침에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멸치 반줌 정도면 충분해요. 두부계란찜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부드러운 두부 4분의 1모를 으깨서 달걀 2개와 섞어주세요. 다진 파 조금, 소금 약간 넣고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거나 팬에서 약한 불로 5분 정도 익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만 35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드셔야 할 시간이에요. 점심 식사 30분 전에 아몬드 10개를 또 드시고 미지근한 보리차도 한 잔 드세요. 점심 메뉴는 잡곡밥 한 공기에 두부 김치찌개, 멸치 무침, 시금치 나물이에요. 두부 김치찌개에는 두부를 넉넉히 넣으세요. 김치의 유산균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멸치 무침은 멸치 반줌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비린내를 없애고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작은술,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한 큰술 넣고 조물조물 무쳐 드시고 식후에는 아몬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칼슘은 놓치지 마세요. 밤에 자는 동안 뼈가 재생되니까 잠들기 전 칼슘이 중요해요. 저녁 식사 전에도 아몬드 10개를 미리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잔도 함께 드세요. 저녁 메뉴는 잡곡밥 반 공기에 두부조림, 멸치국, 나물 한 가지예요. 두부조림은 두부 반모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간장, 마늘, 생강으로 양념해서 졸여주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꿀을 조금 넣으면 몸에 더 좋아요. 멸치국도 정말 좋아요. 멸치 10마리 정도로 육수를 우리고 두부 몇 조각과 파를 넣고 끓여주세요. 멸치는 건져내지 마시고 그대로 드세요. 뼈까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오후 3시쯤에는 간식으로 아몬드 10개를 더 드세요. 과자 대신 아몬드를 드시는 거예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아몬드 우유 반잔을 드세요.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이 깰 수 있으니까 반잔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총 칼슘 섭취량이 1100mg에서 1200mg 정도 돼요.
시니어분들에게 권장하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식단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형해서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 끼니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하나씩은 꼭 넣는 거예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칼슘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이 식단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고 계신지 일주일 정도 확인해 보시고 음식으로 충분하다면 보충제는 줄이거나 끊으셔도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돼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세요.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갑상선 약 드시고 4시간 정도 후에 칼슘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양을 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멸치도 반줌 대신 4분의 1 줌부터, 아몬드도 10개 대신 5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칼슘을 많이 드시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하루에 물도 많이 드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도 함께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유보다 흡수율이 높은 칼슘 음식은 멸치, 아몬드, 두부였어요. 이 음식들의 흡수율은 40%에서 45%로 우유보다 훨씬 높아요. 칼슘 흡수를 극대화하는 3대 전략도 기억하세요. 타이밍 전략으로 공복에 나누어서 드시고, 조합 전략으로 단백질과 발효식품과 함께 따뜻하게 드시고, 라이프 스타일 전략으로 충분한 수분과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피해야 할 칼슘 도둑들은 가공식품, 과도한 섬유질, 알코올, 단 음식, 짠 음식이었어요. 이것들과는 시간을 두고 드시거나 양을 줄이셔야 해요. 뼈 건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매일 조금씩 실천하면 돼요. 오늘 저녁부터 밥에 멸치 몇 마리만 넣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아몬드 5개부터 시작해보세요. 모레부터는 두부 반찬을 하나씩 추가해 보시고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실제로 이런 식습관으로 뼈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7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저희 병원에 정기검진 오셨는데 1년 전에 비해 골밀도가 8%나 올라가셨더라고요. 약도 안 드시고 음식만으로요. 할아버지께서 뭘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매일 간식으로 아몬드 몇 개씩, 저녁에는 두부 반찬을 꼭 하나씩 드셨대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꾸준히 하시니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우유만 믿다가 골절로 후회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넣어보세요. 뼈는 생각보다 빨리 반응해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한 달 안에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계단 오르기가 한결 편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줄어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 뼈가 돼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뼈도 약해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멸치, 아몬드, 두부와 함께 건강한 뼈를 만들어 가세요.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가족 중에 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는 그 한 번이 누군가의 골절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멸치 아몬드 두부 먹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시작이 돼요. 뼈 건강 지키시고 튼튼한 허리로 활기찬 생활 누리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